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강남다루센터의 HSK 대표 강사 구본미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승진이나 취직 혹은 유학 준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HSK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자, HSK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갖고 온 건요, 자, HSK 5급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5급은 4급과 마찬가지로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 영역은 100점 만점이고요. 세 영역이니까 300점 만점이 되겠죠. 300점 만점 중에서 180점을 획득하시면 여러분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이 옆으로 넘어가서 각각 뭐 제1부분, 제2부분, 제1부분, 2부분, 3부분, 또한 1부분, 2부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1부분, 2부분으로 나뉘는 이유는요. 문제 유형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약간 푸는 팁이 좀 다르긴 한데 오늘 선생님이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듣기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지, 독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지, 또한 쓰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듣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듣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시든 어휘를 암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밥이란 단어를 모르면서 밥 먹었니가 들릴리 만무합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은 어휘 암기에 주력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막 아무 어휘나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표현들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듣기는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장소, 그죠? 혹은 직업, 혹은 어투, 그죠? 신분, 혹은 인물의 행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상황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상황별에 따른 핵심 어휘들을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듣기를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你想点什么菜? 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색칠해 놓은 부분만 잘 볼게요. 자, 点菜라고 합니다. 点菜, 음식을 주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남자가 얘기합니다. 推荐一下你们的拿手菜 라고 얘기하죠. 자, 拿手는 손을 이렇게 드는 모양인데요. 자, 拿手菜니까 손을 들은 이렇게 되는 음식이죠. 다시 한번 가장 잘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당신들이 가장 잘하는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拿手菜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点菜나 拿手菜와 같은 단어들, 음식을 주문하다 혹은 가장 대표가 되는 음식,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될까요? 그렇죠. 음식이니까 식당과 관련된 어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에 만약에 A, B, C, D가 있다면 그렇죠. 당연히 답은 식당이라는 답이 되겠죠. 찬팅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다 보면요. 여러분 고득점 어렵지 않겠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보기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듣기는 나중에 들려주는 거고 여러분 시험지에는요. 이렇게 A, B, C, D 보기가 있을 텐데요. 자, A, B, C, D를 보면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올지 대강 유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A번에 보니까 부위엔, 자, 무슨 뜻이에요? 아,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종업원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B번, 연위엔, 그렇죠. 연기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번, 징차, 경찰이라는 뜻이고요. D번,编辑, 편집자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아, 직업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직업을 묻는 문제라는 걸 아셨다면 아무래도 듣기를 들을 때 그 직업에 관련된 어휘들이 좀 더 잘 들릴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가장 잘하는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질문은 여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겠죠. 당신 어떤 음식 주문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죠? 답은 A번, 부우위엔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A, B, C, D를 보고 문제를 유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독해를 가볼게요. 자, 독해 1파트 같은 경우는 그 명사가 나와 있고 앞에 동사를 어떤 걸 집어넣을 것인지 혹은 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어떤 명사가 짝꿍이 될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풀다 보면 사실은 조금 답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다운, 그죠? 중국스러운 말을 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따페이라고 하는데요. 짝꿍이 되는 단어들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작용을 하다라고 해서 하다라는 동사, 쭈어라고 외우고 작용이란 단어, 쭈어용을 외웠어요.
그래서 작용을 하다 하니까 쭈어용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는 쭈어용이라는 말은 안 쓰고 쭈어용이라는 단어를 쓴다. 자, 지는요. 여기서는 작용을 뭐 일으키다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작용을 하다라고 하는데 쭈어용 앞에는 동사 지가 들어가는구나. 쭈어용. 작용을 하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셔야지만 여러분들 답을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짝꿍이 되는 단어 다시 얘기하면 따페이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해 문제는 45문항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45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문제당 배분되는 시간은 1분 안팎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답안지를 체크하는 시간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한 문제당 40초 안에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실 한 문제를 40초 안에 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늘 얘기합니다. 모든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읽는 버릇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 요령을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쓰기 파트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당연히 중국어 문법을 확실히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 문법 선생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중국어에서 HSK에서 나오는 핵심 문법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 중국어 문법 중에서도 사실은 시험에 가장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법이 바로 가짜문, 빼이자문, 비교문, 혹은 형용사 수러문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우리 가짜문 옛날에 배우셨겠지만 한번 다시 보자면요. 주어, 바, 목적어, 수러 다음에 기타 성분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는 중국어 순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 술,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 술, 목. 그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자가 온다면 한국어 어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를 우리 한국어로 뭐뭐을이나 뭐뭐를이라고 해석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아무 목적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뭔가 좀 특정한 대상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러 뒤에도 뭔가 기타 성분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기타 성분도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콕 집어서 수러 다음에 짜이가 오면 장소, 수러 다음에 게이가 오면 대상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我把这杯咖啡放在桌子上 그러면 나는 이 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그렇죠. 밑에 他把这朵花送给老师 그러면 그는 이 꽃을 선생님에게 보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바자문, 빼이자문, 빗자 비교문 확실히 여러분들 잡아놓으셔야 HSK 5급 1파트에서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평소 주제별 쓰기 연습을 해보라 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쓰기 2파트에 가보면 80자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어떤 다양한 화제가 나옵니다. 다양한 화제가 나오고 다양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지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원하는 설명문이라는 건 뭔가 똑 떨어지는 문장이죠. 그래서 앞에다 뭐 주제를 얘기하고 뒤에 주제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그런 설명문이라든가 에피소드문, 다시 얘기하면 주위에서 일어났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들을 접하시면서 다양한 문장들을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되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HSK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자, YBM 강남대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시 제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시면 선생님 수업이 나와 있으니까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大家再见。